어제 130분간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두 분은 어느 부분에 딱 주목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대통령께서 의료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어떤 식으로든 완수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다. 그건 확실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예,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가장 궁금했던 대목은 이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인데 지난 5월달 기자회견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종의 이제 자화자찬, 유아독전식의 그런 현실 인식을 볼 수 있었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고요. 어제 이제 브리핑도 그렇고 질의응답도 그렇고 길었습니다. 과거 대통령이 했던 그 어떤 기자회견보다 굉장히 의욕적이었다는 거는 알겠는데, 근데 의욕에 비해서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 또 국민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바와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의료대란 문제 두 분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의료대란 우려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가봐라.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원래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랬다라고 했어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골든타임 놓쳐서 증상 심각한 분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상태로 주변에 쌓이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거나 이야기하는 분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의원 말씀 중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증상 심각한 분들이 통계에 잡히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비상의료 체계에 대해서 가동될 수 있는 상황은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씀도 뭐 맞겠지만 우리가 비상의료 외에도 일상적으로 수술 일정이라든지 또 중병에 걸리신 분들이 계속 치료받는 과정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아직 실감할 수 있는 통계치가 없잖아요. 이게 의료 대란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넘었고 그 사이에 의료진들의 피로 누적도 필요한 의료진의 숫자가 줄므로써 발생할 수 있는 치료 빈도가 작아지는 부분 이런 게 이제 누적된다는 것이 저도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 부분이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만약에 불거질 경우에 다른 어떤 요소와 합쳐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폭발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잘 넘겨야 한다. 근데 시간이 지금 6개월이 넘어서 네. 가장 시급한 것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비상진료 체제라는 것과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비상진료 체제는 그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뭔가 잘못된 보고를 끊임없이 받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이 뭐 응급의료 현장에 나가보시진 않았을 거고 오히려 기자한테 나가봐라.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반문을 하시던데 지금 전국에 그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44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설치되는 그런 응급의료 시스템인데 그 44개의 권역 그 응급의료센터의 한 70%에서 최소 전문의 요건이 지금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12명이 가동이 돼야 24시간 진료체제가 가동이 되는데 12명이 미달하는 곳이 이미 이제 31곳으로 70%를 넘었고요. 그중에는 심각하게 전문의가 4명, 5명 남아있는 곳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전공의들 이탈로 인해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에 지쳐서 전문의들마저도 사표를 내고 응급의료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두고 거기는 원래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뭔가 잘못된 보고를 끊임없이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 응급의료의 위기 또 중증 환자의 위기 지역 의료의 위기, 이 3대 위기가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선가 폭발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그 응급의료 공백으로 인한 참사가 일어나야 그때 가서 비로소 비상사태라고 말씀하실 건지 대단히 안타깝고요. 일단 추석 연휴 시즌에 또 다른 형태의 그 의료 공백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비상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이 그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으니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방안을 중재안으로 들고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라는 이 표현이 저는 좀
눈에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 그 의대 증원이나 또그 의사 수 증원 관련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윤 대통령과 정부가 그어놓은 어떤 선이나 기준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 의사들의 집단 직역 이기주의나 또 의료 개혁에 대한 저항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 잘못된 거고 바뀌어야 되는 건 맞는데 모든 개혁이라는 게 어쨌든 당사자들의 설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누른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이제 좋은 개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건데요. 저는 윤 대통령 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뭐 37차례나 간담회를 하고 충분히 당사자들과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발표하고 또 전국 의대별 정원을 다 정부가 정해가지고 배정하는 거는 이게 군사독재 시절에나 그 통하던 방법이지 이런 어떤 그 민주사회에서 통할 방법이 아닌데 왜 저렇게 일방적으로 이걸 추진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발생했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조금 늦추고 그리고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당사자들이 앉아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각계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옳다, 우리가 정하는 기준이 옳다, 그리고 그에 반대하는 건 저항이다 이런 인식만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급기야는 여당 내에서의 어떤 이 대화 재개를 위한 제안마저도 대통령이 지금 거부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어떤 대통령의 인식이나 지금 이걸 추진하는 방식이 전혀 문제 해결을 할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저게 의료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일단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국민들은 적어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의료 개혁의 명분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지지하고 계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이 의료 개혁 과정이라고 인식되기보다는 그동안의 의료 관련한 이 피로감과 불안 이런 것들이 점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개혁이 아니라 의료 대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 상황은 일단 극복을 하고 개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이 순서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걸로 저는 보고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식하시는 걸로 보여요. 이제 이 차이를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정부와 잘 얘기해서 이게 줄여야 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들이 결국 이제 다 드러난 겁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이 나오고 대통령께서 어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잘 마무리해져 가는 과정 그것이 저의 몫이 되겠죠. 근데 사실 양측의 입장차가 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 갈등 없다라고 손을 그었거든요. 이 관련 발언 잠깐 보고 얘기 나누시죠. 당정 간에는 뭐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언론적인 답변이기도 한데 지금 사실 현상이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고 어제 이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피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예 한동훈 언급을. 대표 이름 석자가 일단 안 나왔고요. 한동훈 대표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죠. 그러니까 당정 갈등이 없는 게 아니고 뻔히 있고 예정됐던 만찬까지 취소했는데 당정 갈등 없고 다양한 견해를 말할 자유는 있다. 그러나 수용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로 안에 수용할 생각이 없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당 정책위의장 임명부터 또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 사면을 둘러싼 이견도 표출이 됐고 이번에 이제 정책을 둘러싼 확고한 입장 차이가 표현이 됐는데 근데 사실 뭐 여당 대표로서는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뭐 해볼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기반이 확고해서 당을 중심으로 의견을 다시 모아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제안을 할 수 있다면 모르되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시하는 중재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당에 아무런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여전히 당정 관계에 있어서 우위에 서겠다. 이제 이런 그 입장이 지속된다면 당정 갈등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한동훈 대표 체제가 자리를 못 잡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뭐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든가 또다시 전당대회를 하든가 이런 상황이 반복될 텐데 너무 이례적이잖아요. 야당도 아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에서 끊임없이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끊임없이 여당의 체제가 불안정하고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 반복되는 거.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대통령이 당의 자율성이나 또 당의 어쨌든 그 민심 청취 기능이나 또 그런 어떤 당의 제안이나 당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거나 혹은 존중할 뜻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고 한동훈 대표 아무튼 사면초가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대로 가면 한동훈 대표 체제가 계속 가기 힘들 거다. 저는 자리를 못 잡고 표류하다가 끝내는 계속 가지 못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뭐 지도부 출범한 지가 이제 뭐 한 달 조금 더 지났는데요. 이제 2달 지났네요. 그렇게 됐고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게 맞습니다. 여당의 그동안 보여왔던 정부 여당의 모습이 아닌 걸로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의료개혁 관련해서 이렇게 극명하게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짐을 하나 얻은 겁니다. 당내에서도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의견이 같은 분들이라도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표가 분명히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이 당정 간의 어떤 협조 분위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한동훈 대표에게도 책임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지 그게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